열전달에서 이제 많이 알고 있듯이 이제 열전달의 세 가지 모드가 전도와 대류, 복사가 있죠, 그죠? 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의외로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모드가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은지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음, 자, 보통 이제 열 전달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전도, 대류, 복사의 형태로 열이 전달된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모든 것에서 제일 열 전달에서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열 전달은 항상 온도 차가 있어야지만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시스템에 온도 차이가 없으면은 열 전달도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시스템에서 온도 차이가 존재할 때 이제 열 전달이 일어나게 되죠. 그죠? 전도로도 일어나고 대류로도 일어나고 복사로도 일어납니다. 자, 이 경우에 제가 이렇게 수업 시간에 만나본 대부분 학생들이 물론 이제 아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평범한 거예요. 그게 나도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전도와 대류의 차이점에 대해서 아느냐? 이제 전도와 대류가 어떤 모드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의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도는 고체 상태에서 일어나는 게 전도인 거죠. 고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게 전도고, 대류는 뭐냐 하면은 고체와 액체, 솔리드와 리퀴드 사이에서 일어나는 열 전달을 대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사는 뭐 전자기파,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 그러니까 적외선이죠. 뭐 비타오 비슷한 이런 뭐 에너지 형태로 전달되는 게 복사다. 뭐 복사는 다들 알고 있지만, 자, 요 경우에서 대부분 이렇게 좀 단순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맞고 어떻게 보면은 틀리기도 해요. 그래서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애매하게 알고 있기보다는 확실하게 알고 있는 부분이 좋습니다. 자, 이 경우도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냐면은 자,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합시다. 뭐가 있냐면은 이제 열 전달이 일어날 때 열 에너지도 에너지죠, 그죠? 에너지의 흐름의 관점하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어떤 질량의 흐름의 관점에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전도는 단순해요. 전도의 경우에는 질량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죠? 질량이 움직이지 않아요. 고체건, 액체건, 기체건, 만약에 그 해당하는 물질 자체, 질량이 움직이지 않고 열 에너지 자체만 전달이 되면은 우리가 그 현상을 확산이라고 합니다. 디퓨전이라고 하는데 이제 확산을 통해서 열 에너지만 쫙 전달이 돼 나가면은 그것은 전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가 아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고 이제 틀릴 수도 있다고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자, 만약에 고체가 있고 그 고체가 액체와 닿아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액체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흐르지를 않는 거죠.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액체라고 하더라도 가만히 있으면은 이것은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액체가 흐르지 않으면은 그냥 고체와 액체의 사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대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류에 대한 개념을 고체와 액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은 대류다라고 하면은 잘못된 거죠. 하다못해 이제 가스라고 하더라도 이게 가스가 이제 유동이 생기지 않으면은 그것은 그냥 열이 확산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전도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구상에서는 이 고체와 액체 사이의 전도는 관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중력 때문이죠. 고체가 있고 액체가 있으면은 얘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열 전달이 발생하면은 기본적으로 온도차가 있겠죠, 그죠? 온도차 때문에 열 전달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 액체가 열 전달이 발생하면은 액체 내부에서 온도차가 생깁니다. 열을 받은 부분은 뜨거워지고 열을 안 받은 부분은 차가워지죠. 모든 액체들이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문제가 뜨거워진 부분은 가벼워지고 차가워진 부분은 무거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녀석이 내려오고 이제 가벼워진 애는 위로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유동을 일으키진 않았지만 보통 고체와 접촉하는 액체의 경우에는 지구상에서는 중력 때문에 대류 현상, 그러니까 이 유동이 발생하게 돼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내추럴 컨벡션, 자연 대류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지구상에서는 대부분 고체와 접촉하는 액체가 이 온도에 의한 밀도차, 그것에 의한 중력의
중력에 의해서 그 밀도 차이에 의한 유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 대류로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주 같은 것에서 우주에서 액체와 고체를 넣고 열전달을 시키면은 액체에 우리가 유동을 일으키지 않는 이상 액체와 고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전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대류는 명확하죠, 그죠? 질량이 움직이는 거죠. 근데 그 고체라는 거는 고체의 특성이 뭐냐면은 이제 고체는 고정된 물질이죠.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고체에서 고체로 일어난 열전달은 대부분 전도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열전달이 대류의 경우에는 이제 고체가 있고 주변에 유동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차가운 유동이 발생하게 되면은 당연히 온도차가 존재해야 되죠. 그죠? 유동의 온도를 T 인피니티라고 하고 이제 고체의 온도를 TS라고 하면은 이 두 개의 온도 차가 발생할 때 유체에서 고체로 온도가 갈 수도 있고 고체에서 유체로 온도가 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어떤 흐르는 유체와 어떤 물질 사이의 열전달을 우리가 대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질과의 열전달을 우리가 대류라고 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에너지도 흐르고 질량도 같이 흐릅니다. 이걸 대류라고 하는데 사실 전도에 비해서 대류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어요. 그 장점이 뭐냐면은 이 온도차하고 관계가 있는데 열전달에서 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온도차라 그랬죠, 그죠? 근데 전도는 그 시스템의 특성상 물질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온도차가 발생하고 열이 전달될수록 그 온도차가 이제 계속 유지되기가 생각보다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열이 퍼지고 온도차가 발생하면서 이제 그 이제 열만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만약에 이게 아이솔레이티드 독립된 시스템이라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시스템의 온도가 같아지겠죠. 그죠? 열 전달에 의해서 평형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대류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예를 들어 차가운 액체라고 생각하면은 차가운 액체가 예를 들어서 뜨거운 고체 사이로 계속해서 공급이 되면은 원래는 전도를 한다 그러면은 이 유체도 뜨거워지고 고체도 이제 식고 그러니까 이제 유체는 뜨거워지고 고체는 식으면서 온도차가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질량은 흐릅니다. 유체는 흐르죠. 그래서 데펴진 애가 흘러가 버려요. 그럼 이 장점이 뭐냐면은 대류는 우리가 이 온도차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차를 유지하면은 열전달량이 계속 커지겠죠, 그죠? 그것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보일러도 전도를 쓰긴 하지만 그 있는 파이프, 보일러에 액체가 계속 흐르죠. 그죠? 그 이유가 뭡니까? 뜨거운 액체를 계속 공급해주면은 계속해서 온도차를 유지할 수 있고 열을 공급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에어컨도 마찬가지입니다. 냉매를 통하는 핀을 통해서 우리가 바람을 불어주죠. 선풍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지된 공기 속에서 그냥 뜨거운 방에서 가만히 서 있으면은 이 열전달, 전도만을 통한 열의 확산으로는 열 에너지를 많이 뺏기기가 힘들죠. 시원해지기가 힘듭니다. 근데 선풍기를 통해서 팬을 돌려주면은 계속해서 바람이 공급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데펴진 공기가 흘러가 버리고 계속해서 신선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가 공급되게 됩니다. 이게 대류의 장점이죠. 그래서 자동차 라지에이터 그 쿨링 시스템도 보면은 팬이 달려 있죠. 그래서 사실상 엔지니어링적인 측면에서 전도보다는 대류가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온도차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온도차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전도와 대류의 차이. 자, 전도는 질량은 움직이지 않고 에너지만 움직이는 경우 대류는 질량과 에너지가 동시에 움직이는 경우를 이제 우리가 대류라고 하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으로 복사는 뭐냐면은 사실 달라요. 자, 전도하고 대류는 공통적으로 이 질량, 이제 매개체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에너지를 퍼뜨리기 위한 어떤 매개체가 필요하죠. 에너지가 이렇게 가기 위한 그 에너지 전달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유체건 고체건 간에. 걔가 움직이건 안 움직이건 간에 열 에너지는 그걸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될 수 있는 거죠. 복사의 경우에는 이 매개체가 필요가 없어요. 미디움이라고 하는데 이 중간 매개체가 필요 없이 진공을 통해서도 이제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 이제 제일 대표적인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빛이죠, 그죠? 라이트입니다. 자, 빛도 에너지파예요. 자, 빛하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뜨거운 복사열, 그러니까 이제 적외선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은 그 에너지 파장의 길이의 차이입니다. 우리 시각이 이제 인지할 수 있는 파장의 길이가 되면은 그게 이제 빛이 되는 거고, 자, 적외선 눈에 안 보이죠. 왜냐하면은 그 파장 길이는 우리 눈이 감지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열 에너지를 전달하기에 굉장히 효과적인 파장이 되면은 걔가 복사열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 에너지와 질량 관점에서 전도, 대류, 복사를 다시 보면은 전도는
질량은 움직이지 않고 에너지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고정된 질량을 통해서 열이 확산, 디퓨전의 형태로 전달되는 거를 전도라고 하고, 대류의 경우에는 열이 전달됩니다. 그 기본 메커니즘은 확산이지만 동시에 질량도 계속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온도차가 유지된다. 그래서 굉장히 장점이 있고, 대류는 결국에는 에너지와 질량이 동시에 이동한다. 그게 이제 대류의 개념이 되고, 복사의 경우에는 에너지가 전적이 파란 형태로 전달이 되고, 단 중요한 게 그 매개체, 중간에 열을 전달하기 위한 질량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질량과 에너지를 바탕으로 전도, 대류, 복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아마 좀 더 명확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